자, 월요일 시작을 고기 요리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돼지고기 안심찜과 콘 샐러드. 네. 정말 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 요리. 그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요리 오늘 안심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부터 먼저 한번 손질을 네. 해볼게요. 지금 이제 감자 준비했는데 감자는 한 반 정도 자르신 다음에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냥 모양을 썰어주셔도 좋은데 약간 이렇게 틀어서 비슷하게 모양을 해준 다음에 감자는 이렇게 돌려깎기를 하면 나중에 끓이는 동안에 이 부분이 나와서 걸쭉해져서 밑에 녹말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끝부분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물에 담가서 감자의 전분기를 빼주면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요. 감자의 그 전분이 나와서 밑에 타면서 이런 부분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양도 훨씬 깔끔하니 예뻐요. 그리고 나중에 뭐 으깨지거나 네. 또 드시는 분이 네. 이렇게 또 동글동글하니까 네. 거부감 없이 더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요리했는데 좀 정성을 쏟은 듯한 정성이 그런 들어가는. 네네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양파는 한 반 정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양파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약간 굵직하게 채 썰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파도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꽈리고추도 오늘 좀 준비를 할 건데요. 꽈리고추를 요즘에 보면 약간 이렇게 매콤한 맛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요리에 마지막에 넣어주면 좋은데 마지막에 넣어주기 때문에 요리를 하다 보면 맛이 잘 안 뵐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치를 이용해서 몇 군데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나중에 양념이 이 구멍 사이로 되어져서 양념이 잘 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시간 색깔을 이렇게 초록 색깔을 잘 내면서도 양념이 배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몇 번 구멍을 이렇게 쿡쿡쿡 숑숑. 네네 몇 번만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주면 색감도 살고 맛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좋아요. 안심 준비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네. 안심은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요리했을 때 되게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한 입 크기로. 그런데 고기는 익히고 나면 수축하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실 때 내가 한 입 크기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아요. 약간 안심은 퍽퍽한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칼집을 넣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칼집을 넣어주면 양념도 잘 배고 나중에 먹을 때 조금 퍽퍽한 감이 덜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서 놓으면 돼요. 보통 돼지고기 하면 밑간을 할 때 우리가 돼지고기의 누릿한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생강 많이 쓰셨을 거예요. 생강이나 마늘 같은 거. 청주도 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 청주, 예. 이특 씨가 얘기하신 청주. 요리 고수가 돼가시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돼지고기를 할 때 인스턴트 커피를 써요. 그 믹스 커피에 그거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믹스 커피는 약간 설탕도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네네. 말고 커피만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거를 보통 600g일 때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후추 이렇게 넣으면 인스턴트 커피가 돼지고기의 누릿한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네. 커피 색처럼 좀 진해지겠네요. 그렇죠. 고기 색깔이 좀 진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돼지고기는 약간 선홍빛이고 쇠고기는 약간 붉잖아요. 네. 근데 이 돼지고기에다 커피를 약간만 적당량 넣어주면 약간 쇠고기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이 너무 검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네. 마리네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향이 또 은은하게 좋게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미리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놔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보통 조림장 할 때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고민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오늘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먼저 밑국물로 다시마를 이용해서 밑국물 준비했어요. 네. 그냥 보통 찜할 때 생수를 쓰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놓으면 훨씬 감칠맛이 있어서 깊은 맛이 좋거든요. 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한 간장 3큰술 정도예요. 여기에다가 맛술 맛술. 2큰술 이렇게 해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설탕 1큰술 정도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늘하고 이렇게 해서는 같이 요리하면서 집어넣어줄 같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설탕이 조금 녹을 수 있게 한 번만 저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오늘 한번 요리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불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간단해요. 네, 팬을
달군 다음에 여기에다가 양파하고요. 네. 그리고 감자를 먼저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는 이제 향신채고 향을 내주고 네. 감자는 이제 좀 단단하기 때문에 먼저 네. 넣어주는 거죠? 이 감자를 이렇게 기름에다가 한번 볶아주면 모양도 살고요. 나중에 잘 물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훨씬 볶아서 감칠맛이 있어요. 이제 밑간한 돼지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시는데 벌써 이때 네 볶아주는 요령은 고기가 지금 보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볶으면서 보면 고기가 하얀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기의 색깔이 반 정도가 하얀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덜 볶다 보면 나중에 조금 맛이 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얗게 고기가 이제 익고 있으면 여기에 아까 준비했던 이 다시마 밑국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늘 아까 저며 썰었던 것도 지금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특씨께서 양념 아까 간장 네. 만든 거 이렇게 저어주고 계신데요. 네. 이 찜은 처음부터 이 맛간장에 양념을 넣지 않아요. 지금 막 이제 넣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네. 저어주셨잖아요. 이 찜은 고기가 일단은 부드럽게 될 때까지 푹 익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감자랑 양파랑 고기를 볶은 후에 다시마 밑국물을 넣고 그다음에 당근까지 넣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끓일 거예요. 그러면 끓으면서 조금 불순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순물을 걷어낸 다음에 이렇게 보통 호일 뚜껑을 덮지 않나요, 대부분? 네, 보통 이제 뚜껑을 덮어서 요리를 하는데 뚜껑을 덮다 보면 이게 국물이 있으니까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비 사이즈만한 호일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네. 보통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구멍을 이렇게 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갈 냄비 사이즈 안에 들어갈 양으로 해서 사이즈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준비가 되어지면 이거를 덮어서 이 고기가 푹 익을 수 있는데 그 국물은 오르고 내리면서 맛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불을 약간 중불로 줄일 거예요. 줄여주시고. 불을 줄이고 아까 준비했던 쿠킹 호일을 이렇게 해서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 아까 넣었던 다시마 밑국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기도 부드럽게 익히고 그리고 수분이 올라가는 걸 차단을 해주니까 그 열이 다시 고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촉촉하고 맛있는 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은 몇 분 정도가 한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끓고 있는 동안에 네. 또 한 가지 요리를 좀 좋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콘 샐러드도 함께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추는 결 방향으로 썰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옥수수 알 크기만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면 나중에 씹을 때 조금 사이즈가 다를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크기 비슷하게 옥수수 알 크기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이도 해서 보통 썰어서 편편하게 놔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썰다 보면 이렇게 손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돌아가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부분이 밀착될 수 있도록 썰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오이도 아까 양배추 썰은 사이즈로 만하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이 양배추하고요. 그리고 오이는 제가 볼에다가 좀 살짝 절일 거예요. 아, 절이나요? 예. 네, 여기에다가 소금하고요. 소금이랑. 그다음에 조금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매실액이에요. 매실액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금하고 매실하고 섞은 데다가 오이하고 양배추를 살짝 이렇게 절여서 한 10분 정도 그대로 10분 정도. 두세요. 그렇게 해서 두면 잘 절여지거든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리 좀 절여놨던. 네, 이렇게 오이 해서 양배추가. 물기 빼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졌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옥수수 들어가잖아요. 네. 옥수수 들어갈 건데 보통 옥수수는 체에다가 받치시고요.
뜨거운 물을 끓여서 바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준비된 이렇게 뜨거운 물을 한번 끼얹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척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캔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첨가물 같은 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에 이렇게 받쳐서 뜨거운 물을 끼얹게 되면 훨씬 깔끔한 맛이 나고 그리고 훨씬 좋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물기 탁탁 털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들 조금 더 맛있게 좀 약간 차별화시킨다면 오늘 플레인 요거트를 이용해서 요거트 드레싱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 시중에서 보면 과일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 넣어주시고 이 요거트는 그 설탕이 좀 많이 없는 건가요? 네, 무가당으로 무가당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식초 네. 그리고 무가당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소화 되게 좋은 올리고당을 저는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단맛도 조금 첨가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다진 양파. 네, 다진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금은 약간만 이렇게 해서 잘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손쉽게 요거트가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거 이용해서 드레싱을 만들 때 보면 소금 조금 이러면 사실 얼마나 몰라요. 조금인지 예. 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금을 좀 안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좋으네요. 그래도 맛을 조금 내기 위해서 그냥 손으로 잡았을 때 끝부분에 조금만 집히는 정도 이렇게 보면 정말 소량이에요. 이렇게 한 요 정도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금의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짝만 넣어주셔도 이 드레싱의 맛이 훨씬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정말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드레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런 뭐 드레싱 같은 거 할 때 네. 그 소금의 양, 또 염도를 얼마나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네. 쉽게 또 맛있는 드레싱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무조건 소금으로 간한다고 할 때 많이 넣다 보면 음식이 짜지기 시작하거든요. 짜져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짜게 먹기 시작하면 네. 음식이 계속 짜져요. 맞아요. 네. 점점. 그래서 이렇게 드레싱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한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손쉽게 채소 그냥 버무려서 드실 수 있으니까 네. 활용하시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준비했던 오이하고 양배추 준비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콘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드레싱을 넣어줄 텐데요. 우리가 체에 한번 받쳐서 양배추랑 오이의 수분을 빼긴 했지만 가끔 어떨 땐 조금 더 들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드레싱을 다 넣지 마시고 일단 반 정도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반 정도 넣어서 섞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농도를 보면서 다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양으로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보통 내가 항상 요리를 하지만 하다 보면 양념이 조금 남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덜 넣었을 때 첨가하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많이 넣다 보면 좀 나중에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질퍽해질 수가 있어요. 네, 향긋하면서도 네. 그 플레인의 그 향이 또 올라오니까 네. 뭔가 먹으면 네. 장 건강이 또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네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거 사면 한 서너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퍼먹다가 보면 한두 개가 꼭 냉장고 끝에 남아 있어요. 남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드레싱을 만들어 놓으면 아깝지 않고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채소 여러 가지 채소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콘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어릴 때부터 즐겼던 음식이라서 저에게도 최애템 요리인데요. 톡톡 씹히는 식감이 좋은 콘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돼지고기 안심찜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들썩들썩 아까 쿠킹 오일 덮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들썩들썩 지금 되게 잘 익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안심하고 돼지고기 안심과 채소들이 되게 잘 익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만들어 들어가요? 놓았던 네. 이 양념을 잘 섞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장을 처음부터 안 넣는 이유는요. 사실 소금이나 간장처럼 이 간이 되는 양념을 넣고 고기 요리를 할 때 처음부터 넣어서 끓이다 보면 질겨질 수 있어요. 그렇죠. 고기가. 그래서 충분히 찜 같은 거 할 때는 푹 익혀서 고기랑 충분히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간장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끓여줘도 정말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잘 익을 수가 맛있게 졸여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최협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네. 중간중간에 양념 재료를 이렇게 넣는데요. 네. 우리 어머님 팬들이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냥 눈 한 번 깜빡이면 없어진다라고 네. 하셔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게 지금 화면에 양념장 레시피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띄워드리거든요. 네. 어머님들 다시 한번 천천히 느긋하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분에서 5분 정도로 살짝 더 끓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끓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끓은 거를 제가 이제 미리 이쪽에 준비를 해놨어요. 양념 푹 끓여져서 준비가 쫄았네요, 되어지거든요. 그쵸? 네. 그럼 여기에 아까 우리가 꽈리고추, 네. 꼬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찔러놨었잖아요. 네. 요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양념이 조금 벨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끓여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여기에 꿀을 이제 아까 양념장 만들었는데 꿀은 섞지 않았어요. 이때 마지막에 꿀을 넣어주면 꿀의 향도 살고 그다음에 음식의 찜에 그 윤기가 굉장히 흘러서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한 1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정말 맛있는 고기 채소찜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꽈리고추가 마지막에 들어갔는데도 네. 이 향이 굉장히 좋으네요. 네, 약간 알싸한 맛이 약간 느껴지면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눈으로 볼 때는 꽈리고추가 조금 덜 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양념의 뜨거운 거에 의해서 조금 있으면 금방 이렇게 약간 숨이 죽으면서 예뻐지거든요. 꽈리고추를 너무 처음에 넣으면 네. 좀 좋지 않나요? 꽈리고추를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홍죽처럼 나중에 이렇게 해서 먹을 때도 식감도 나쁘고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죽어서 안 좋아요. 넣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찜 이 양념 있어요. 이게 엑기스죠? 네, 촉촉하게 뿌려주시면 훨씬 맛있고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안심찜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깔끔하고 담백한 돼지고기 안심찜이 완성되었습니다.